모두를 위한 경제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경제정책 브리핑실 코너예요.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폐업 재기 지원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요. 이게 어제자로 발표를 했다고 하던데요. 네. 요즘에 소상공인분들 너무나 어려우셔가지고요. 이번에 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명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네,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은요. 이게 소상공인분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경영 위기를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이제 폐업할 때도 폐업을 조금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뭐 폐업 이후에 또 재취업이라든지 재창업 이런 것까지 가능하신데 이런 거를 패키지로 묶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해왔는데 2023년도 시작이 이제는 어제로 날짜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아셔야 되는데 4개의 프로그램으로 사실 구성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는 지금 막 애를 쓰는데도 사실 제 매출이 늘지 않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가뜩이나 안 좋았고 지금 이제 경기 침체 구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지갑을 안 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 싶어도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폐업하기 전에 경영 개선 지원 사업을 이제 도와줍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뭐 경영 진단도 해주고 교육도 해주고 사업화 자금도 빌려주고 그래서 이제 경영 개선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원스톱 폐업 지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도저히 못 버티겠어. 난 이제 폐업을 해야 되겠어라고 이제 폐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단은 도와주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폐업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 네. 폐업에 대한 지원. 그렇죠. 근데 폐업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소상공인 분들 아마 다 공감하실 텐데 일단은 폐업한다 그러면 원상복구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든다면서요. 네,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인테리어를 해서 들어갔으니까 그걸 다시 또 건물주나 아니면은 임대인에게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점포 철거비가 상당히 만만치가 않아요. 또 대출도 갚아야 됩니다. 사업자 대출 특징이 뭐냐면 폐업하면은요 그 즉시 갚아야 될 대출이 있거든요. 이것도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폐업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게 원스톱 폐업 지원이고요. 세 번째로 이제는 재취업 지원도 있는데 이게 좀 이따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폐업을 했잖아요. 그럼 소상공인 분들 입장에서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고, 그렇죠. 이거는 둘 중 하나입니다. 취업을 하든지. 재창업을 하든지 둘 중 하나거든요. 일은 해야 되겠고, 그럼 이제는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정부가 이제 나서서 도와주죠. 이때 이제 전직 장려 수당이라고 해서 또 100만 원을 줍니다. 이런 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이 아니라 나는 이제 재창업을 할 거야. 라는 분도 있어요. 그럼 재창업 지원이라고 해서 사업화 자금도 또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이제 크게 보면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 이게 늘 해왔던 사업인 건데 올해는 1월 30일부터 시작이 됐다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총 4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경영 개선 지원, 원스톱 폐업 지원, 재취업 지원, 재창업 지원. 4개를 쭉 간략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네. 아까 그러셨어요.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신다 그랬어요.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네 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프로그램이 아까 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은 맞습니다.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제 코로나19로 되게 힘들었던 분식점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안 나오는 거죠, 매출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제는 희망 리턴 패키지 경영 개선 지원 사업을 이제 지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쪽에서 중개부 쪽에서 분석을 해줍니다. 이제 경영 컨설팅을 해주거든요. 봤더니 분식집이 너무 포화 상태인 거예요, 그 지역이. 그래서 이제는 업종 변경도 해드리고 매장 리모델링해서 결국에는 이분께서 이제 4개월 만에 매출 2천만 원을 달성했었거든요.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례가 뭐냐면 첫 번째예요. 경영 개선 지원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경영 위기에 대해서 뭐 매출액 감소라든지 저신용자라든지 조건이 있어요. 이게 다 되는 건 아니고 경영 개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경영 위기라는 기본적인 조건은 매출액 감소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감소가 나와줘야지만 사실 이 지원을 좀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저신용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거고 가장 이 사업의 특징은 뭐냐면 컨설팅 및 개선 자금이라고 해서 이 최대 2천만 원까지 개선 자금을 좀 줍니다. 지원해 주거든요. 네. 이게 아마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소상공인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럼 나도 지금 매출이 안 나오니까 이 경영 개선 지원을 통해서 경영 개선 자금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조건이 뭐냐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해서 정부로 인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면 일단은 내 돈도 1,000만 원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제도거든요. 일단 지원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의지가 있다. 정말로 내가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의지가 있다 그러면 정부 지원금 받은 것만큼 본인 돈을 이제 투자를 해서 경영 개선을 나설 수 있도록 해서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스케줄이 나왔어요. 그래서 1월 30일에 이제 스케줄이 나왔는데 경영 진단이라든지 경영 기본 교육 같은 걸 받으셔야 되는데 이거 다 무료입니다. 무료고요. 이게 3월부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미리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예산 소진시까지 되어 있는데 금방 말씀드렸던 가장 인기가 많은 개성은 그 경영 개선 사업화 그러니까 지원금 받는 거 이게 최대 2,000만 원까지인데 이거는 3월 중 별도 공고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나왔어요. 3월부터 시작도 아니라 3월 중에 별도 공고문으로 해서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그 정도로 사실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3월에 되면 또 생생경제에서 아마 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영업자분들이시라면 요 경영 개선 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3월 중에 꼭 알아보시는 거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자본금이 있고 조금 더 잘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여력도 있으신 분들이 맞습니다. 이 경영 개선 지원은 한번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는데 네. 3월 중에 별도 공지가 된다니까 지금부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개 프로그램 중에서 첫 번째 프로그램 설명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프로그램은 원스톱 폐업 지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그 희망 리턴 패키지 하면은요,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폐업자 도와주는 거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죠. 계세요. 이미 폐업하신 분들을 도와주는. 그렇죠. 예. 근데 꼭 그렇지만 않은데 뭐 좀 이따가 말씀했지만 이제는 재창업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 원스톱 폐업 지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포지션이 돼 있는데 이 원스톱 폐업 지원 중에서 아마 그냥 뜻 그대로입니다. 폐업 지원인데 여기서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게 바로 점포 철거비 지원입니다. 이 점포 철거비 지원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 분들이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거든요. 나갈 때. 그러면 철거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이거를 이제는 지원해 줍니다.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는 지원해 주는데 그 전에는요. 이게 3.3제곱미터다. 그러니까 한 평당 8만 원 정도 지원했었는데 이번 연도부터 이게 13만 원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폐업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이시고 자영업자라면 내가 어차피 원상복구 해줘야 되고 내 돈 들어 사기보다는 이렇게 원스톱 폐업 지원을 받아서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좀 받아서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원스톱 폐업 지원에서 가장 큰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거 지원비도 있지만은 이게 법률 자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채무 조정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원스톱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한테도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폐업하고 싶은데 겁나서 폐업을 못 하겠다. 특히 이제 대출이 있는데 이 대출금에 대해서 이제 갚아야 되거든요. 네. 폐업하자마자 이것도 고민이 된다. 그럴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희망 리턴 패키지를 조금 알아보셔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고 혹시 이제는 소상공인이시거나 가족 중에 소상공인이신데 내가 좀 폐업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왕이면은 폐업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개업도 어렵겠지만 폐업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 코로나 때 폐업한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폐업 과정조차도 너무 어려워서 폐업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분들 뭐 이야기도 많이 굉장히 나왔었어요.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폐업 지원 이 부분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해당되는 분들은. 자, 세 번째 프로그램은 재취업 지원이네요. 이거는 이제 취업하시도록 도와드리는 건가 봐요.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희망 리턴 패키지 하면은 대부분 폐업 지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게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이 재취업 지원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제는 폐업을 했습니다. 그럼 후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제는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뭐 자기소개서 작성이라든지 모의 면접이라든지 이런 심화 교육도 실시하게 되고요. 특히 만약에 재취업 교육을 통해서 이거를 교육을 받았어요. 수료를 한 다음에 실제 취업에 성공한다 이러면은 100만 원의 전직 장려 수당도 정부에서 줍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죠. 실제 사례가 있었는데 냉동 어물 가게를 이제 폐업하신 사장님이 계셨어요. 이분께서 고민이죠. 사실 이제 폐업을 했으니까 먹고 살 일이 막막한데. 그리고 또 자영업 하셨던 분들이 이 재취업이라는 거는 임금 근로자 되신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도 조금 더 어렵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죠. 평생 이제 장사하신 분들은
근로소득자가 굉장히 어색하시거든요. 사실 사업소득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희망 리턴 패키지 재취업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뭐 마인드셋, 아니면 모의 면접 이런 것을 거쳐서 실제 취업에 성공을 했죠. 그럼 이분께서는 이제는 전직 장려 수당을 받게 되는데, 취업 활동 시에 40만 원을 받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 취업에 성공했다? 그럼 6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럼 총 100만 원을 받거든요. 그런 거죠. 이왕이면은 재취업을 한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이왕이면은 이 제도를 알고 있다 그러면 바로 이 재취업 과정을 통해서 뭐 정부가 주는 지원금 받아서 취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생각보다 모르세요,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폐업하고 나서 그냥 취업하신 분들 꽤 되시거든요. 이왕이면은 취업할 바에야 이렇게 그렇죠. 뭐 정부 지원금 받고 교육도 받고 네. 뭐 모의 면접도 하실 수 있고, 그렇죠. 네, 또 지원금도 받고, 맞습니다. 진짜 취업하시면 장려 수당도 받고. 맞습니다. 네. 이게 근데 스케줄이 또 요번에 나왔는데, 이게 취업 기초교육은 1월부터 들어갔고요. 심화교육이나 특화교육 같은 게 있는데 이게 3월부터입니다 또. 그래서 전직 장려수당도 마찬가지고 이게 3월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또 3월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당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취업 기초교육은 이미 시작이 됐다고 했잖아요. 1월부터. 네네. 그러면 이거 신청 가능합니까? 이미 시작했는데? 지금은 안 되고요. 일단 기초교육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교육 시작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 그거는 지금부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알아보시면 되겠고, 좀 이따가 이제 하는 방법은 좀 이따가 좀 자세하게 또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중에서 4가지 중에서 3번째까지 설명을 네. 해주셨고요. 4번째 프로그램이 재창업 지원이에요. 다시 맞습니다. 창업할 수 있게. 맞습니다. 이제 폐업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정부가 봤을 때 왜 폐업했을까라고 이제 분석을 해보는데, 대부분 이제 포화 상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레드오션 시장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오션 시장으로 약간 연계를 해줘요, 정부가. 그래서 재창업을 하긴 하는데 그냥 포화 상태에 있는 시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유망 업종으로 다시 창업을 하는 케이스,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라든지 토탈뷰티 이런 쪽으로 이제 다시 창업을 한다. 이런 분들에게 교육도 시켜주고요, 실습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재창업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근데 이 사업화 자금이 또 나쁘지가 않아요. 최대 2천만 원입니다. 이것도 뭐 내가 또 내야 돼요? 맞습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를, 모럴 해저드를 좀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정부가 뭐 1,000만 원 지원한다. 그러면은 이제 자부담 동일하게 1,000만 원을 자기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가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많으세요, 재창업하신 분들이. 그렇죠.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어차피 이런 제도를 모르면 자기 돈 내서 또 창업하시거든요. 또 내가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그렇죠. 예를 들어 창업 그 영역을 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려면, 아까 그러셨잖아요. 맞습니다.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으로 가려면 내가 그동안 했던 쪽이 아니라 다른 쪽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정보라던가 이런 거 혼재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커머스 쪽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좀 많이 밀고 있죠. 그래서 이커머스 쪽으로 이제 재창업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 정부가 이제 지원해 주겠다 해서 저는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내용을 이제 하나 앞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원 내용 좀 상세적으로 내가 확인하고 싶다 하신다면 어디를 보시면 되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포털 사이트 딱 가셔갖고요. 뭐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쳐보시면 돼요. 근데 광고가 하도 많습니다. 이게 사설 광고가 많아서 조심하셔야 되겠는데, 아무튼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중개업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자세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청 방법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 이제 들어가면은 공고 중, 지금 이렇게 떠 있어요. 연두색으로 공고 중, 아니면은 공고 예정, 시행 예정, 이렇게 다 이렇게 앞에 메인 페이지에 딱 떠 있기 때문에 희망 리턴 패키지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시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니면은 예고된 사업들이 딱 시각적으로 굉장히 인터페이스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거 보고서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내가 요거는 지금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희망 리턴 패키지 누리집에 가셔갖고 신청을 해보시면은 크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상공인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좀 정책 하나 바뀐 걸 하나 말씀드리고 좀 끝내려고요. 이번에 저금리 대안대출이 어제 금융위에서 업무 보고를 했는데 이게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금리 대환대출에서 소상공인들이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건데 갈아타는 거, 갈아타는 저금리로.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예전에는 기존 그 과거 같은 경우에는 매출 감소가 일어났어야지만 대상자가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 자영업으로 다 바뀌었고요. 무엇보다 과거에는 사업자 대출만 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거든요. 요번에 바뀐 게 가계 신용대출까지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꼭 소상공인 분들이시라면 이 저금리 대환대출도 어제 금융위에서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그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 좀 유용한 정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 브리핑실 깔끔하게 아주 진행이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한 발 빠른 경제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깊고 날카로운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네, 생생한 주식 토크를 전해드리는 생생한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의 주식시장을 생동감 있게 전해주실 분이죠. 유한타증권 파이낸스 허브 강남 조남준 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내 주식시장 어떻게 마감됐나요?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코스피 시장은 하락하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5.39포인트 하락한 2425.08포인트에 마감하였으며 코스닥 지수는 1.87포인트 상승한 740.49포인트에 마감하였습니다. 환율은 4.5원 상승한 1231.9원에 마감하였습니다. 1월 한 달간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한 날이 딱 이틀인데요. 오늘이 그중 하루입니다. 금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기관 투자가 대상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요. 시장의 기대와 달리 감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으면서 IT 업종 위주로 하락하였고 결국 시장은 마이너스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업종이나 종목군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네, 최근 시장의 흐름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순환매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조선업종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작년 대부분의 조선사가 적자를 기록하며 힘든 한 해를 보냈었는데요. 금년엔 대부분의 조선업체들의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분석으로 코스피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은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또한 음식료 업종도 상승을 했었는데요. 작년 10월 환율이 1,400원대까지 상승했었는데 현재 환율이 1,230원대입니다. 그만큼 원화가 강세가 됐다는 의미인데요. 원화 강세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가 음식료 업종입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도 최근 하락하였는데요. 이에 따른 수혜도 음식료 업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징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네. 코스피 특징 종목으로는 삼성중공업이 오늘 10.5% 급등한 5,790원에 마감하였는데요. 최근에 4년간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금년부터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는 분석으로 급등하였습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상승이었습니다. 코스닥 특징 종목으로는 포스코 케미칼이 2.75% 상승한 22만 4천원에 마감하였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 SDI와 10년간 40조억 원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하면서 금일 상승했습니다. 장중에는 7%대까지 상승했었는데요. 어마어마한 규모에 비해서 주가 상승이 제한적이었던 이유는 최근 공급 계약 기대감으로 미리 선반영되어 주가가 올랐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를 보면서 주식은 뉴스에 팔아라는 말이 다시 한번 생각나는 하루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한 달간 주식시장이 쉼없이 올라왔었는데요.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자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조정기에 실망하지 마시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네, 끝으로 희망적인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타이밍 알려주는 유한타증권 조남준 PB였습니다.